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11월 마지막인데요. 11월 27일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인도네시아 날씨 참 극단적으로 덥고요. 서늘한 느낌까지 주고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는 아주 무덥다가 비가 오고 나면은 아주 선선해져서 에어컨이 잘된 쇼핑몰이라든지 사무실을 들어가게 되면은 춥게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어떻게 일교차가 이렇게 큰지 감기나 냉방병에 걸리기 쉬운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인도네시아 정치권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국민 전자주민등록증 발급 사업에 손을 댄 혐의로 카페카의 구속수사 압력을 요리조리 잘도 피해가던 세티어 노반토 국회의장이 지난주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재주를 부렸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그의 교통사고를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말하자면은 카페카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몄다고 하는 것이죠. 마침 그 사고 지점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진입로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전봇대가 약간 구부러졌을 뿐입니다. 그렇다면은 뭔가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반토가 속한 골가르당도 손을 떼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전 헌법재판소장과 조코위 대통령도 법에 따라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으로 노반토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노반토의 마지막 결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과연 야심 많은 노반토 의장이 여기서 그냥 주저앉을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묘수를 또 들고 나올지 그게 인도네시아 정치권의 톱 이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카페카가 노반토를 구속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바수키 뿌루 장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공공사업 주택사업부 장관이라고 볼 수 있죠. 이분이 국회의사당 뒤에 위치하고 있는 국회의원 회관을 다시 지을 필요가 없다는 진단을 내놓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건물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잘 고쳐서 쓰기만 하면은 아직은 더 쓸 수 있다고 안전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건물은 국회의원 수가 450명에다가 보좌관 제도가 없던 1987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7,800명 정도가 쓰면 적합하다는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회의원 수도 560명으로 늘었고요. 거기에다가 대뺄 의원들이 보좌관까지 2-3명씩 두고 있기 때문에 하루 4,000명이 출입을 하고 있어서 사무실 자체 면적이 비좁기도 하고 또 낡은 데다가 안전하지도 않다고 하는 판단을 국회가 내리고 새 의원회관을 짓겠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뿌루 장관이 조사 결과가 아직 더 쓸 수 있다는 진단을 내린 이상 국회 신관 건설 이슈는 좀 당분간 가라앉을 분위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LED 등을 납품하기 위해서 큰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국회의원 회관을 새로 짓지 않는다고 하니까 물거품이 될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중동발 외신 뉴스입니다. 지난주 이란과 이라크 국경 지역에 강진이 발생해서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다쳤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문제들은 얼른 보면은 우리와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나라와 아주 밀접한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사우디와 이란의 분쟁은 남북한 문제만큼이나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란과 북한이 핵무기 개발이나 탄도미사일 개발에 있어 서로 밀접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저 단순히 수니파와 시어파의 분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분쟁은 재정일치를 주장하는 왕족들과 민주화를 염원하는 서민들의 분쟁일 수도 있고 러시아를 등에 업은 이란계, 즉 초승달 전선과 미국을 등에 업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전선과의 분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분쟁은 결국 테러와의 전쟁도 되고요. 여기서 IS의 진퇴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두 전선의 분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물론 우리나라도 큰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조카가 삼촌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는 더 큰 의미의 세계적 변화가 이곳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국내 뉴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지속 여부 뉴스입니다. 인도네시아 농민협회 무르도코 의장이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이 현대식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농로와 같은 농업 인프라가 열악하고 자본도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의 경우는 우선 농촌 개발이라고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을 빼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해외 지원 사업은 전면 중단한다고 해서 제가 콤파스 신문에 게재한 인도네시아 전문가의 기고문을 한번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필리핀 아세안 회의에서 새마을운동 지원에 감사한다는 아시안 국가 정상의 인사말을 들었고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저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새마을 관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라고 지시한 문 대통령으로서는 참 난감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그런 경우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긍정적 답변을 거기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국 농민협회 무르도코 의장과 농업부 장관이 가진 청년 농부가 되라는 인터뷰 기사를 보고 어떤 분이 너무 현실을 모르는 아주 탁상공론식 인터뷰라고 하는 그런 반박 오피니언 기사를 신문에 내고 있습니다. 농촌 청년들은 농사를 지을 생각이 거의 없고요. 단지 봉제 회사라든지 건설 회사를 들어가거나 아예 자바섬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박소 장사를 하거나 나시고랭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직접 농사를 짓기보다는 도지를 줘서 수확한 쌀을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논이 그냥 방치되기가 일쑤인데 어떻게 농업부 장관이라고 하는 분이 농촌 청년들에게 농사를 지으라고 권하는 것인지 너무 황당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 농업 기계화에 따른 농업 생산성의 향상과 산업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야의 진출도 우리 한국인들이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은 우엠페 관련 소식입니다. 최저임금 데모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뉴스부터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중부자와 스마랑 노동자들이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났습니다. 2018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발표를 보고 스마랑 노동자들이 전국 최초로 최저임금 인상하는 그런 데모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137만 루피아가 너무 적다고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애초에 자기들이 정했던 목표치 270만 루피아를 최저임금으로 다시 정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주까지 이런 식으로 데모를 시작하게 되면요, 당분간 이기는 하겠지만은 인도네시아 전국은 노동자들의 시위로 가득 찰 것이 예상됩니다. 서로 다른 주의 우엠페를 비교하면서 데모를 이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중부자와 스마랑에 이어서 서부자와 반둥과 반텐주 찔레권 그리고 그러니까 까부받던 레바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데모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부자와의 경우는요 142만 루피아로 정해졌는데 반텐의 경우는 193만 루피아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 때문인지 너도 나도 들고 우엠페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반텐주는 레바꾼의 우엠페가 월 230만 정도가 돼야 되는데 찔레곤의 우엠페는 360만 루피아 정도 이상이기 때문에 같은 주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큰 차이를 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우엠페를 정하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큰 차이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 우리나라의 우엠페도 마찬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인도네시아 스스로 우엠페 하한선을 정하기만 하고 시장 자유에 맡기는 그런 정책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비즈니스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 가고 있다는 긍정적 소식입니다.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전 세계에서 비즈니스하기 좋은 나라부터 사업을 하기 힘든 나라를 한 줄로 세워놓고 등수를 매기니까 항상 인도네시아는 100등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웃 나라인 말레이시아나 태국은 50등 미만이고요. 싱가포르는 항상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도네시아는 비즈니스를 하기 힘든 나라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조코이 현 대통령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109등에서 91등으로 내려가더니 이제는 72등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많이 좋아진 거죠. 그래도 말레이시아가 24등, 태국이 26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적어도 인도네시아는 40등을 유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인 비즈니스 동포들이 느끼는 정도는요, 별로 좋아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쩌면 더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다음 자카르타 시정 소식입니다. 지난주 잘난 가토스브로트를 지나가던 승용차 한 대에 갑자기 시멘트 구조물 큰 것이 떨어지는 바람에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전철 공사를 하는 크레인이 시멘트 구조물을 들어 올리다가 그만 와이어가 끊어져서 사고가 난 겁니다. 다행히 시멘트 구조물이 자동차 뒤에 있는 트렁크에 떨어졌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카르타는 물론 버카시라든지 찌부부르에도 경전철 공사가 한창이기 때문에 공사장 인근을 지날 때는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교민 소식입니다. 지난주 4.16 자카르타 촛불행동 발대식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단체가 세월호 유가족 초청 간담회를 갖겠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촛불 행동을 왜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뭘 하겠다는 것인지 참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방송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촛불 행동의 목적과 로드맵도 알기 전에 이번에는 갑자기 세월호 유가족 초청 간담회를 또 연다고 하니까 그건 또 무슨 목적으로 또 왜 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여간 4.16 자카르타 촛불 행동 발대식에 이어 세월호 유가족 2명을 자카르타까지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고 보니 왜 이런 행사를 인도네시아까지 끌고 오는 것인지 참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남의 나라에 살면서요, 우리나라 내부 일을 인도네시아까지 끌고 와서 그런 집회를 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참 이해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조코위 대통령을 만나서 한국은 촛불혁명에 의해서 민주적 정권을 교체했다고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고는 하지만은 조코위 대통령은 2번에 걸친 작년 이슬람단체 모나스 군종 집회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조코위 대통령은 국가 수호를 최고의 가치로 내걸고 열심을 다해서 판차실라 건국 이념을 전국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광화문 촛불 혁명을 기념하는 행동대를 발족하고 거기에 세월호 유가족 이슈 등을 논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깊어진 가을이 되고 겨울의 문턱에 섰습니다. 이에 걸맞게 지난 23일 오후죠. 한국문화원에서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 지부 회원과 동호인 100여 명이 모여서 인도네시아 문학이라고 하는 동인지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기념회는 일부 출판 기념식 겸 작가들이 직접 신앙송을 가졌고요. 2부에서는 축하 공연 및 회원들의 창작 노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날 출간된 인도네시아 문학엔 문인협회 회원들의 작품 이외에도 2017년 적도문학상 수상 작품들과 인도네시아 문학인들의 작품이 다수 실려 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살면서 틈틈이 써온 시, 소설, 수필, 그리고 단편, 노트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한데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펴낸 것입니다. 이들 작품 중에는요, 이태복 시인의 시가 있고요, 배동선 작가의 소설, 멀리 롬복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김주명 시인의 작품, 적도문학상 수상 작품들이 많고요. 또 처음 참가하는 분들의 작품도 상당수 실려 있습니다. 한편 이 책을 출판하기까지 각고의 수고를 해주신 서미숙 문인협회 회장은 이 책을 출판하면서 더 많은 한인 동포들의 작품을 담아내면 좋겠다는 의지를 밝혀서 회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더 많은 교민들이 문학 활동과 또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기대가 많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마지막 주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과 해설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